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하이테크 벙커의 심장부에서 한 여자가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서울의 야경이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건물 은성그룹의 본사 타워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아니, 적어도 7년 전 불타는 차량과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었다. 이제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칠흑 같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벙커에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맑지만 어른스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 첫째 하늘이 태블릿을 든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울지사의 데이터망 1차 침투 완료했습니다. 방화벽 구조 예상대로 7년 전 이강혁이 설계한 구식 모델의 변형입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물려받았다. 수고했어 하늘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바다는 그녀가 묻자 방 한쪽 구석에서 복잡한 금융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있던 둘째 바다가 고개를 들었다. 은성바이오의 주가 흐름 특이점 발견. 내일 오전 10시 공시되지 않은 내부자 거래 정황 포착.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아이들, 7년 전 그 지옥 같은 밤, 그녀가 뱃속에서 필사적으로 지켜낸 5명의 생명이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아이들은 그런 그녀의 세상 그 자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5 쌍둥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천재성을 보이고 있었다. 태양 별달은 그녀의 물음에 셋째 태양이 고글을 벗으며 대답했다. 은성타워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 드론으로 스캔 완료. 사각지대 14곳 확인. 별이 누나가 예측한 위치와 일치해요. 4번째 별이는 작은 체구와 달리 거대한 전략 보드 앞에서 체스 말을 옮기듯 말했다. 이강혁의 다음 주는 프로젝트 타이탄 발표회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무대예요. 막내딸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어머니 심박수가 조금 빨라요. 그 사람 사진을 보셨군요. 스크린 한쪽에 이강혁의 최근 공식 석상 사진이 떠 있었다. 7년 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자. 순간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그리고 이강혁의 뜨거운 입맞춤. 서연아, 넌 이제 내 거야, 영원히.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 차 안, 폭우가 쏟아지는 해안 절벽도로, 운전대를 잡은 이강혁이 그녀에게 와인을 건넸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녀가 와인을 입에 대려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미안하지만 그 미래의 네 자리는 없어. 그가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 직전 그녀가 본 것은 브레이크를 자르는 데 사용된 절단기의 잔해였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이강혁과 그의 아버지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그녀가 가진 HS바이오의 핵심 기술과 모든 지분을 노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였다. 그녀의 결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극의 마지막 장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그녀가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불타는 차 안에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바다에 뛰어든 그녀를 구해준 것은 은퇴한 비밀 요원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삼촌이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위장했고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녀가 복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5아이를 낳았다. 어머니, 하늘의 목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강혁은 자신이 훔친 기술로 프로젝트 타이탄을 완성했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몰라. 그 기술의 핵심 코드에 내가 심어둔 트로이의 목마를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은성그룹의 로고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유산으로 거대한 성을 쌓았어. 하지만 그 성의 기반은 내가 설계했지. 무너뜨리는 것 역시 내 몫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7년의 기다림, 7년의 준비.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바다 은성 바이오의 내부자 거래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경쟁사 K바이오 측에 익명으로 전달해. 단 우리가 노출되어서는 안 돼. 둘째 바다는 이미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오중 프록시 서버와 양자 암호화 통신을 사용할게요. 그들은 절대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은 셋째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아, 네가 확인한 보안 사각지대를 이용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들이 프로젝트 타이탄 발표회 준비로 가장 분주할 때 딱 한 번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를 빼내올 거야. 그 전까지는 시스템의 작은 노이즈만 남겨둬. 그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실체를 잡을 수는 없게. 재밌겠네요. 유령처럼 놀아볼게요. 태양은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넷째 별이가 전략 보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은성바이오는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부자 거래 스캔들과 기술 유출 의혹. 이 두 가지만 터져도 이강혁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강혁은 교만하지만 겁이 많아. 특히 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작은 실패라도 숨기려 할 거야. 우리는 그 심리를 이용할 거야.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녀는 막내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 너는 이강혁을 포함한 은성그룹 핵심 임원들의 모든 공식 발언 인터뷰, 심지어 SNS까지 분석해줘. 그들의 심리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해. 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강혁은 최근 완벽한 통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증거예요. 서연은 자신의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미래 그 자체였다. 하늘아, 서울로 돌아갈 준비는. 첫째 하늘이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다. 7년 전 폐쇄된 외할아버지의 비밀 연구소 위치는 경기도 외곽. 이미 우리가 매입한 유령 회사를 통해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물류 창고로 보이지만 내부는 이곳 벙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의 귀국 항로도 확보되었습니다. 조하. 서연이 마침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7년 동안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이강혁은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며 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몰라. 자신이 빼앗아간 그 기술이, 그리고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녀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서울의 지도가 확대되고 은성타워가 그녀의 소나기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이강혁, 네가 만든 화려한 성에서 즐기는 마지막 파티가 될 거야. 7년 전 네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결혼식 밤처럼
나도 너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거니까. 밤은 깊어가고 알프스에 눈 덮인 산봉우리 아래 숨겨진 벙커에서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르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CEO, 그리고 이제 5천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그녀가 7년 만에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아직 이 폭풍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프로페셔널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특히 이강혁과 같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첫 번째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은성바이오의 내부망에 우리가 심어둔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기록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벙커의 유일한 창은 특수 유리로 되어 있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다. 7년 전 절벽 아래 차가운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녀는 저 별들을 보며 맹세했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강혁과 그의 일가에게 자신과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벙커의 공기를 가르며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듯했다. 7년 만에 돌아오는 그녀는 더 이상 순진했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5마리의 용을 거느린 복수의 여신 헬레나였다. 이강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악몽이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천공항의 습한 공기는 변함이 없었다. 한서연, 아니 헬레나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7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저마다 작은 캐리어를 끈 5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평범한 부유층 가족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침착함과 기계처럼 정확한 동선은 공항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이질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하늘, 바다, 태양, 대열 유지해, 별달, 주변 경계. 서연이 나지막이 말하자 아이들은 고개만 까딱였다. 그들은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공항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방탄벤에 오르기까지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7년간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완벽하게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업지대로 향했다. 목적지는 겉보기에는 폐업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물류 창고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만일을 대비해 남겨둔 비밀 공간. 이강혁은 7년 전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뿌리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난처였다. 둔탁한 강철문이 열리고 내부는 스위스 벙커를 능가하는 최첨단 작전기지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조용히 윙윙거렸고 벽면 전체가 거대한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자신의 자리로 흩어졌다.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자 은성제국을 무너뜨릴 전쟁터였다. 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적의 심장부 근처에 둥지를 튼 것이었다. 마인 시스템 온라인. 서울 전역의 CCTV망 1차 접속 완료. 하늘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했다. 바다는 이미 금융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다. 은성그룹 계열사 12곳의 자금 흐름 모니터링 시작. 7년 전 데이터와 대조 분석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맹렬한 집중력만 감돌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복수가 자신들의 사명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중앙통제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서울의 공기 속에는 배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강혁의 얼굴,
그가 속삭였던 거짓 맹세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에 순진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망령이자 5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헬레나라는 이름의 복수자였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뛰고 있었다. 어머니, 첫 번째 선물을 보낼까요? 셋째, 태양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미 은성타워의 내부 보안망에 접속해 있었다. 아니, 아직이야. 지금은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채서는 안 돼. 하지만 작은 경고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할 필요는 있어.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태양은 신이 난 듯 손가락을 놀렸다. 몇 초 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은성타워.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던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 몇 대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고 임원실의 조명들이 불규칙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은성그룹의 심장부에 울린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 한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아래 둔 은성타워 펜트하우스 오피스. 이강혁 부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년 전 한서연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녀의 기술을 훔쳐 은성그룹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부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방금 전 본관 13층 서버실에서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가 잠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몇 대도 1분간 작동을 멈췄고요. 보안팀에서 확인 중이지만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강혁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런 사소한 기계 결함까지 내게 보고해야 하나. 김 실장 내일 있을 프로젝트 타이탄. 이사회 준비에나 신경 써. 하찮은 쥐새끼들이 설친다고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 보안팀 놈들 기강이 해이해졌군. 그는 사소한 균열을 애써 무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작은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프로젝트 타이탄의 성공적인 발표뿐이었다. 이강혁은 비서를 내보내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7년 전 그날 밤 불타는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사라진 한서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잠시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승자였고 승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그는 곧 다가올 더 큰 성공을 그리며 와인잔을 들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비밀기지.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간소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작전기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식탁에서는 방금 전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태양이 오늘 수집한 전파신호, 은성타워 보안팀의 무전 주파수와 일치해. 감청 준비 완료. 태양이가 으쓱하며 말했다. 별이가 태양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말했다. 이강혁은 분명히 내일 이사회에서 타이탄의 성공을 과시할 거야. 하지만 바다가 찾아낸 내부자 거래 정보가 터지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엉망이 되겠지. 달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복수가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서울 공기가 마음에 드세요? 서연은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래. 밥 먹자.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마. 건강해야 이길 수 있어.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가족의 집이었다. 7년간의 유대감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고 그 사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반면 이강혁이 돌아온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백 평이 넘는 공간에 고용인들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값비싼 스테이크를 썰었다. 결혼식 밤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권력은 얻었지만 모든 인간적인 것을 잃었다. 그의 맞은편 빈자리에는 7년 전 서연이 앉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조차 귀찮다는 듯이 와인을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 이 회장에게 인정받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생각뿐이었다. 사소한 시스템 오류 따위는 그의 거대한 야망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이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지만 그 고독이 바로 권력의 대가라고 여겼다. 이강혁은 식사를 마치지도 않고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한서연의 그 하찮은 기술로 은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초상화를 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경기도의 기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임무로 복귀했다. 서연은 중앙통제실로 돌아왔다. 화면에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의 비공개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가 떠 있었다. 7년간 삼촌의 도움과 아이들의 천재성으로 축적한 막대한 자금이었다. 이제 이 자금이 서울 금융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다. 하늘 헬레나 캐피털의 공식 웹사이트와 디지털 신원 완벽하게 구축했지. 하늘이 답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신비주의 투자자. 경력, 학력, 자산 규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었지만 누구도 위조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령이지만 동시에 실존 인물입니다. 관련 기사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언론에 심어두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전에 상처받은 신분은 없었다. 차갑고 이지적인 투자자 헬레나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헬레나 캐피털 아시아 지부 설립을 알리는 공식 서한이 서울의 주요 금융기관과 언론사에 발송되기 시작했다. 유령들이 도시에 도착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바다는 이강혁이 무시했던 그 사소한 오류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이강혁이 비서에게 보낸 내부 메일입니다. 보안팀의 보고서를 쓸데없는 것으로 분류했군요. 좋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요. 바다는 은성그룹의 내부 통신망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휘 아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별이가 전략보드에 새로운 말을 올려놓았다. 헬레나 캐피털의 등장은 은성그룹, 특히 이강혁에게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선이 헬레나에게 쏠린 사이 뒤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다가 찾아낸 내부자 거래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강혁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특히 그것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면 더욱더. 그는 헬레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겠지. 하지만 그는 절대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 헬레나가 바로 7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라는 것을. 달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강혁의 심리 프로파일 업데이트 됐어요. 그는 통제광이에요. 아까의 사소한 시스템 오류도 사실은 그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갔다는 신호였어요. 그가 짜증을 낸 것은 그 균열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균열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해요. 그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서연은 5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하늘의 완벽한 기술 바다에 날카로운 분석력, 태양의 대담한 실행력, 별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달의 깊은 통찰력.
이 5 천재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소중한 무기였다. 이강혁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조하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계속해. 서연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다. 하늘 태양 은성타워의 보안망을 지속적으로 교란시켜. 단 절대 들키지 마. 그들이 원인 불명의 오류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 바다별, 내일 터트릴 내부자 거래 건 완벽하게 준비해. 달 이강혁과 이 회장의 모든 동선을 감시해.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내 어머니, 기지 안은 다시 분주했다, 해졌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은성그룹의 거대한 타워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7년 만에 돌아온 그림자들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었다. 유령들의 귀환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서울의 금융심장부 여의도는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태풍의 눈에 휘말렸다. 헬레나 캐피털.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업계는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CEO 헬레나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령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화적인 투자자라는 소문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바로 그 시각 경기도 외곽의 비밀기지. 한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반짝이는 중앙통제실에서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바다 준비됐어. 이강혁이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히 찔러야 해. 둘째 바다는 이미 은성바이오의 내부 회계망과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을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다. 준비 완료 어머니. 7년간 축적된 내부자 거래 증거 핵심 인물은 이강혁의 외삼촌이자 은성바이오 대표인 차명진입니다. 미공개 신약개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 수백억 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조하, 그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시간이야. 하늘 태양 금융 스캔들이 터지는 순간 은성그룹 내부망에 2차 교란을 실시해.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태양이 손가락을 풀며 웃었다. 이번엔 단순한 조명쇼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철벽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제대로 보여주죠. 오전 9시 30분. 이강혁은 은성타워 최고층 집무실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고 있었다. 7년 전 한서연에게서 훔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그를 명실상부한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줄 핵심 카드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순간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부회장님,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강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호들갑이야. 보고서 마무리 중인 거 안 보우. 그의 말은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끊겼다. 단독. 은성바이오 수백억 대 내부자 거래 정황. 포착. 이강혁 부회장. 외삼촌 연루 의혹.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다. 은성바이오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자금줄이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이게 어떻게. 이강혁이 태블릿을 집어던질 듯 쥐었다. 지금 당장 차명진 대표 연결해. 그리고 언론사들 막아 당장. 그가 고함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화면이 일제히 꺼졌다. 암전. 그리고 잠시 후 이강혁의 개인 컴퓨터 모니터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붉은색 글씨였다. 내성의 첫 번째 벽돌이 무너졌다. 3초 후 메시지는 사라지고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강혁은 숨을 헐떡였다. 뭐야? 방금 뭐였어? 보안팀.
보안팀 당장 불러 그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의 보안 통제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서버 13번이 다운됐습니다. 아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일부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부 소행, 아니 유령입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어제와 같은 사소한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은 서연의 기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어머니 이강혁의 심박수 분당 120을 넘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막내딸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태양이 잘했어.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야.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헬레나 캐피털의 이름으로 첫 번째 거래를 시작해. 은성바이오, 전량공매도. 바다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명령 실행. 헬레나 캐피털, 은성바이오, 주식 500만 주 공매도 주문 체결. 내부자 거래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직후 시장에 등장한 거대 자본의 공매도 신호. 그것은 패닉셀을 유도하는 완벽한 기폭제였다.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은성바이오의 주가는 문자 그대로 수직 낙하했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단 몇 분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강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매도, 누가 감히, 헬레나, 캐피털입니다. 어제 아시아 지부 설립을 발표한 그 유령 펀드입니다. 재무팀장의 절박한 보고가 이어졌다. 헬레나 캐피털. 이강혁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어제는 사소한 시스템 오류. 오늘은 내부자 거래 폭로와 동시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투자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당장 헬레나 캐피털에 대해 알아봐. 그 CEO라는 헬레나가 누군지, 자금 출처가 어딘지 샅샅이 뒤져. 이강혁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끔찍한 보고가 날아들었다. 부회장님,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됩니다. 뭐라고? 이강혁이 보안 통제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7년 전 자신이 한서연에게서 훔쳐낸 핵심 기술의 원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앞에는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었다. 당장 뚫어. 내일까지 복구 못하면 다들 목을 내놓을 줄 알아. 이강혁이 포효했다. 하지만 하늘이 설계한 암호화는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했다. 서연이 7년 전 만일을 대비해 심어둔 백도어의 변형이었다. 그녀만이 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비밀기지. 네 번째, 별이가 거대한 전략 보드 위에 놓인 은성바이오 말을 집어 보드 밖으로 던져버렸다. 1단계 완료. 은성바이오는 사실상 회생 불가. 이강혁은 자금줄이 막혔고 핵심 기술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머니. 서연은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니, 이건 승리가 아니야. 단순한 경고지. 이강혁은 이제 외부의 적 헬레나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할 거야.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는 것은 모른 채. 그녀는 화면 속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인 이강혁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때 이강혁의 집무실에 설치된 도청장치 너머로 익숙하지만 증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혁아,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이강혁의 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내 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꼴이 뭐야. 주가는 폭락하고 데이터는 마비되고 당장 해명해. 아버지, 그게 정체불명의 세력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프로젝트 타이탄 발표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주일 주지. 그 안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네 자리는 없는 줄 알아. 전화가 끊기고 이강혁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헬레나 감히 내 년이 누군데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반드시 네 정체를 밝혀내고 찢어 죽여버리겠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찢어 죽여 7년 전 네가 내게 했던 짓을 벌써 잊었나 보군. 좋아, 이강혁. 네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해주지. 하지만 넌 절대 몰라.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그 헬레나가 7년 전 네 손에 죽었던 네 아내 한서연이라는 것을.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던져졌다. 은성이라는 거대한 성은 첫 번째 균열을 맞이했고 성주는 그 균열을 막기 위해 성 밖의 유령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미 성 안 깊숙한 곳에서 7년의 복수심으로 단련된 5 천재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서울의 금융가는 헬레나라는 이름의 폭풍에 휩싸였고 이강혁은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대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수고했어. 하지만 긴장 풀지 마. 이강혁은 이제 필사적으로 방역할 거야. 그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을 아는 놈이니까. 우리는 그가 어떤 방역을 하든 그보다 2수 앞서 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성바이오 사태가 서울 금융시장을 강타한 지 사흘째 되는 밤.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아틀라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상류층의 위선을 상징하는 듯한 화려한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미래희망재단이 주최하는 이 연례 행사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하여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이강혁은 이 지긋지긋한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사흘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데이터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보안팀은 유령의 소행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설상가상으로 헬레나 캐피털이라는 정체불명의 적은 시장에서 은성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와야만 했다. 이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 회장에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동정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이강혁 부회장님, 요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경쟁사 회장이 위로를 가장한 조롱을 건넸다. 이강혁은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응수했다. 그저 작은 소란일 뿐입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그나저나 회장님이야말로 신사업이 순조롭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의 오만함은 궁지에 몰려서도 꺾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비밀기지.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하늘이 모니터를 통해 아틀라스 호텔의 모든 CCTV 화면을 띄워놓고 물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7년 전 한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칠흑 같은 머리는 우아한 업스타일로 연출되었고 목선이 드러나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태양 잠자리는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의 브로치에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초고 해상도 카메라와 마이크, 이강혁의 생체 신호까지 3m 안에서 전부 스캔할 겁니다. 셋째 태양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넷째 별이가 전략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이강혁은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는 헬레나의 등장을 의식하고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그의 무의식에 한서연의 잔상을 심는 것입니다. 막내딸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심호흡하세요. 그의 눈을 볼 때 7년 전의 배신감이 아닌
현재의 헬레나로서의 경멸감을 담으셔야 해요. 그는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인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알아. 오늘 밤 나는 그의 기억을 교란시킬 거야. 그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거야. 오후 8시 연 회장의 웅장한 문이 다시 열렸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비의 투자자 헬레나 캐피털의 CEO 헬레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장을 뒤흔든 폭풍의 핵. 그 헬레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연은 홀로 그러나 당당하게 연 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겠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과 억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강혁.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본능적인 위기감이었다. 서려연은 그에게서 정확히 5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맞췄다. 이강혁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 눈빛,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아니, 자신이 분명히 죽였던 그 여자, 한서연, 세호, 연,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한서연은 순수하고 따뜻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얼음 여왕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 단 경멸과 무관심으로 가득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이강혁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설 뻔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강혁의 이상한 반응과 그가 넋을 잃고 바라보는 헬레나. 그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이강혁의 심장을 울렸다. 이강혁 부회장, 맞으시죠? 헬레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7년의 세월과 복수심으로 단련되어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차갑고 낮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당신이 은성그룹의 현재 책임자라고 들었습니다. 이강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당신이 헬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공매도 덕분에 아주 유명해지셨죠. 헬레나는 조롱하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강혁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우리 은성을... 정체 나는 투자자입니다. 이강혁 씨. 썩은 내가 나는 곳에 몰려드는 상어 같은 거죠. 은성바이오의 내부자 거래.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더군요. 나는 그저 당연한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이강혁의 자존심을 찔렀다. 당신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습니까? 이강혁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헬레나의 얼굴에서 한서연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이 불안감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당신 내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았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눌러야 했다. 죽은 아내라니, 내 손으로 직접 죽여놓고. 그녀는 속눈썹을 한번 길게 깜박이며 내면의 폭풍을 잠재웠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죽은 아내, 이 부회장 지금 내게 작업을 거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의 주가 폭락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건가요? 당신 같은 부류의 남자들은 늘 이런 식이죠. 어떻게든 여자를 자신의 과거 속에 엮어두려 하니까. 헬레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턱시도 재킷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이강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움찔했다. 그녀에게서는 7년 전 서연에게서 나던 은은한 프리지어 향 대신 차갑고 매혹적인 베르가못 향이 났다. 나는 과거 따위에 얽매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은 아내 노리에도 어울려줄 생각 없어요. 하지만 충고 하나 하죠. 은성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가 준 것은 당신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 따위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 기술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7년 전 당신이 훔쳐간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헬레나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이강혁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이강혁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프로젝트 타이탄은 거짓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곧 내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은 이만 실례하죠. 당신의 죽은 아내와 닮은 여자와 더 엮이고 싶지 않군요. 헬레나는 얼어붙은 이강혁을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연회장을 당당하게 가로질러 나갔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강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죽은 아내와 원본 기술이라는 두 단어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가 헬레나에게서 느낀 것은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7년 전의 비밀까지도.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서연은 죽었어. 내가 확인했어. 불타는 차와 함께.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심장에 뿌려졌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벤에 오르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증오, 살해, 그리고 7년 만에 그를 직접 마주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극한의 긴장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달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손이 차가워요. 서연은 차를 마시며 겨우 진정했다. 별이가 잠자리 브로치에서 회수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이강혁의 생체 신호,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별이가 메인 스크린에 이강혁의 심박수 그래프를 띄웠다. 어머니를 처음 인식했을 때 심박수가 15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형적인 유령 조우 반응입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대상과 마주쳤을 때의 쇼크죠. 달이 이어서 분석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은 아내라는 단어를 부정했을 때 그는 급격히 안정되려 애썼어요. 인지 부조하죠. 그는 이제 헬레나가 한서연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동시에 헬레나가 한서연과 관련된 무언가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하늘이 이강혁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띄웠다.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사설 탐정으로 추정되는 번호와 통화했습니다. 헬레나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7년 전 한서연의 사고 기록까지 다시 조사하라고요.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덫에 걸려들었군. 그가 파헤칠수록 우리가 준비해둔 거짓된 헬레나의 과거만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는 한서연의 유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 태양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어머니, 원본 기술 발언은 정말 멋졌어요. 그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잠긴 데이터를 푸는 것보다 내 손에 있다는 원본을 쫓게 될 거야.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돌려놓은 거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별이가 전략보드에 새로운 말을 놓았다. 제국의 균열입니다. 이강혁은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서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는 7년 전 한서연의 사진을 찾아내 헬레나의 얼굴과 미친 듯이 비교했다. 닮았지만 달랐다. 분위기, 눈빛, 말투, 모든 것이 달랐다.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야, 헬레나? 그는 절규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7년 만에 돌아온 아내의 유령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선 행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한서연은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에서의 심리전이 이강혁의 내면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면, 5장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 자체를 부수는 실질적인 파괴 단계였다. 경기도의 비밀기지 중앙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은성그룹의 다음 분기 핵심 사업 계획이 떠 있었다. 어머니 찾아냈습니다. 첫째 하늘이 손가락을 빠르게 놀리며 보고했다. 이강혁이 프로젝트 타이탄의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의 거대 제약사 아스트라젠테크와 극비리의 M&A를 추진 중입니다. 계약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강혁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카드인 셈이죠.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스트라젠테크. 그들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야. 그런 그들이 이강혁 같은 부도덕한 자와 손을 잡으려 한다니. 하늘아, 이강혁이 그들에게 제시한 자료를 전부 확인해.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창을 띄웠다. 얻다.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 자료 중 은성바이오 공장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보니 유독 물질 배출량을 기준치의 10분의 1로 축소 보고했습니다. 이 원본 보고서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 기관에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강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군. 받아 아스트라젠테크 이사회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와 감사위원회의 직통 라인을 확보할 수 있겠어. 둘째, 바다가 이미 금융망을 통해 확보한 연락망을 띄웠다. 문제없습니다, 어머니. 5분 안에 전송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조하. 이번엔 헬레나의 이름이 아니다. 서연은 전략을 수정했다. 우리는 아스트라젠테크 내부에 익명 고발자가 되어야 해. 조작된 보고서 원본과 뇌물 수수 증거를 그들의 이사회 개시 1시간 전에 정확히 전달한다. 그들 스스로 이강혁의 가면을 벗기게 만드는 거야. 태양이 전송 후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해줘. 제 전문이죠. 셋째 제어, 태양이 손가락을 풀었다. 네 번째 별이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 딜이 무너지면 은성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표류하게 되고 이강혁은 이 회장에게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거죠. 한편 은성타워의 이강혁은 지난밤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헬레나라는 여자가 한서연과 닮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억눌렀다. 지금은 아스트라젠테크와의 M&A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내부자 거래 스캔들과 주가 폭락 사태를 모두 만회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아스트라젠테크의 CEO 뮬러 회장과 마지막 조건을 조율하고 있었다. 뮬러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은성바이오의 기술력과 아스트라젠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뮬러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좋습니다, 이 부회장. 우리 이사회에서도 당신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시간 뒤 공식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서명 일자를 확정하도록 하죠. 화상회의가 종료되고 이강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헬레나,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승리하는 건 나다. 한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바로 그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아스트라젠테크 본사. 이사회 개시 1시간 전, 최고감사위원회 개인 단말기로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성바이오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원본 조작된 보고서와의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뇌물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뮬러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강혁,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어 그는 즉시 은성그룹과의 모든 채널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스트라젠테크에게 있어 윤리 경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존립 기반 그 자체였다. 이강혁의 기만 행위는 그 기반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강혁이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뮬러 회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의 집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스트라젠테크가 아니었다. 홍보실장이었다. 부회장님, 지금 즉시 뉴스 속보를. 이강혁이 TV를 켜는 순간 화면에는 속보, 아스트라젠테크 은성그룹과의 M&A 전격 철회, 심각한 윤리적 문제 발견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이강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뭐라고 윤리적 문제, 이게 무슨.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뮬러 회장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사기 및 계약 위반을 근거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조 원의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오히려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헬레나, 이것도 내년 짓이지. 헬레나 이강혁은 이성을 잃고 집무실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비서실 문이 열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그는 이강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이 회장은 분노에 찬 이강혁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무능한 놈 고작 계집 하나 뒤처리 못해서 이 거대한 딜을 망쳐. 이강혁은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헬레나라는 적대 세력이. 닥쳐라. 이 회장의 고함이 사무실을 울렸다. 헬레나 탓 내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 문제인데 왜 남 탓을 해. 내 놈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렀다. 이 회장은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M&A 계약 파기 서류를 이강혁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것 때문에 그룹 전체가 휘청이게 생겼어. 프로젝트 타이탄에 들어갈 자금줄도 막혔다. 네가 7년 전에 그 쓸모없는 한서연 년을 처리하고 기술을 훔쳐왔을 땐 그래도 쓸모가 있는 놈인 줄 알았다. 이강혁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움찔했다. 아버지, 지금 그 헬레나라는 여자가. 어쩌면. 이 회장은 아들의 눈을 꿰뚫어 걸어보았다. 어쩌면 7년 전에 죽은 한서연이 유령이라도 돼서 돌아왔다는 거냐. 내 놈 지금 그 계집의 환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개냐 한심한 놈. 이 회장은 이강혁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감이 가득했다. 나에게는 실패한 아들은 필요히 없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프로젝트 타이탄도 이 M&A도 모두 네가 망쳤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직접 그 헬레나라는 연애 정체를 밝혀내고 내 손으로 그 목을 비틀어라. 만약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이 회장은 이강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자리는 물론이고 이강혁이라는 이름마저 이 가문에서 파낼 줄 알아라. 이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고 집무실에는 이강혁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감만이 남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다. 비밀기지.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이가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이 회장과 이강혁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달이 이강혁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어머니 이강혁은 지금 패닉 상태를 넘어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공포가 헬레나를 향한 증오와 합쳐져 이제 그는 이성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별이가 전략 보드에 놓인 이강혁 말을 이 회장 말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제국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강혁은 헬레나를 잡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겁니다. 우리가 파놓은 다음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강혁 그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위기에 몰리면 더 비열하고 잔인해지지. 하지만 그는 몰라. 자신이 쫓는 헬레나가 아니라 자신이 버린 과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스크린 속 무너진 자존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이강혁의 얼굴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하늘아, 다음 단계 준비해.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그가 훔쳐간 내 아버지의 유산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기술을 되찾을 차례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거야. M&A 실패로 인한 충격은 은성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고 모든 책임은 이강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헬레나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은성그룹을 덮친 폭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스트라젠테크와의 M&A가 수조 원대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강혁은 문자 그대로 사면촉에 몰렸다. 아버지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이사회는 노골적으로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7년 전 한서연에게서 훔친 그 기술 프로젝트 타이탄뿐이었다. 경기도의 비밀기지 한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지난 72시간 동안 프로젝트 타이탄에 잠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한 이강혁 측의 수천 번의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 예상대로입니다. 셋째 태양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강혁이 해외의 블랙햇 해커들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죠. 그들이 공격할수록 우리가 심어둔 키메라, 시퀀스의 방어벽만 더 견고해질 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키메라. 그것은 그녀가 7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핵심 기술의 영혼이었다. 이강혁은 그녀의 연구 결과물, 즉 육체는 훔쳐갔지만 그 기술을 완성시키는 핵심 알고리즘인 영혼은 복제하지 못했다. 아니, 그녀가 애초에 복제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는 주인의 명령이 없으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이강혁은 7년 전에도 내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어.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그저 결과물만 원했지. 그 기술이 단순한 화학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몰랐어.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이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다. 태양아, 키메라를 활성화할 준비는.
태양의 눈이 장난기 넘치게 반짝였다. 물론이죠, 어머니. 키메라 시퀀스가 활성화되면 이강혁의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모든 데이터는 즉시 오염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원본 데이터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 세계 바이오 학술 저널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강혁이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되겠죠. 조하, 하지만 아직이야. 넷째 별이가 전략 보드 앞으로 나섰다. 이강혁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입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로젝트 타이탄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겁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순간 바로 그 시연회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해요. 서연은 별의 전략에 동의했다. 맞아.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자 하늘아 이강혁이 고용한 해커들의 접속 경로를 역추적해 그들에게 가짜 단서를 흘려 데이터베이스에 암호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 그가 시연회를 강행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한편 은성타워의 이강혁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헬레나라는 여자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는 사설탐정에게 7년 전 한서연의 사고를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불안감은 헬레나가 한서연과 닮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어 이제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다. 부회장님 해냈습니다. 이강혁이 고용한 해커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아니 3일이면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하늘이 심어둔 가짜 희망이었다. 그는 이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았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 회장 앞에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일주일만, 아니 단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프로젝트 타이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을 모두 모아 공개 시연회를 열겠습니다. 이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좋다. 3일이다. 그게 네가 이강혁이라는 이름으로 서는 마지막 무대가 될 거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강혁은 비장한 각오로 시연회를 준비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헬레나의 정체를 파헤치는 일도 동시에 진행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헬레나와 한서연이 뒤엉켜 거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7년 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분명히 죽였는데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는데 시연회 당일 국내외 언론사와 투자자들이 은성그룹의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이강혁은 오랜만에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단상 위에 섰다. 지난 며칠간의 관계는 사라지고 다시 오만한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 시연회 하나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 그동안 은성그룹을 둘러싼 많은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의 위대한 실체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이강혁이 손을 들자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바로 그 순간 경기도의 비밀기지 서연이 마이크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태양, 지금이야. 키메라를 활성화해. 태양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이강혁이 열변을 토하던 컨퍼런스 홀의 스크린. 화려한 유전자 지도가 순식간에 깨지기 시작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데이터가 검게 변하고 이내 화면 전체가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데이터 오염 감지, 원본 아님, 데이터 corrupted, not original.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강혁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기술팀, 당장 화면 복구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큰 충격에 묻혔다. 모든 언론사와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글로벌 바이오 학술지, 셀, CELL, 프로젝트 타이탄의 원본 기술 데이터 공개. 연구자명 한서연, 이강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스크린의 붉은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7년 전 풋풋하지만 총명하게 빛나던 한서연의 연구실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 그녀가 연구 데이터를 백업하며 남겼던 음성 파일이었다. 이 기술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음성 파일은 이강혁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그녀가 비밀리에 심어둔 워터마크를 재생했다. 만약 이 기술이 나의 의지와 다르게 불이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키메라 시퀀스는 스스로 각성하여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릴 것이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강혁이 7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가 훔친 기술의 원주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부정당했다. 그가 가진 것은 가짜였으며 원본의 주인은 한서연이라는 것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이강혁은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제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한서연은 죽었어. 그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실언을 내뱉을 뻔했다. 그때 컨퍼런스 홀 뒤편에 서 있던 이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장내를 압도했다. 시연회는 끝났다. 이강혁 부회장을 해임한다. 이강혁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신임, 그리고 그가 훔쳤던 유산까지.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헬레나 내년 지시지.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낼 거야, 한서연. 그의 절규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의 개인 비서가 그에게 달려왔다. 부회장님, 방금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이강혁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비서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말해. 7년 전 사고 현장. 폐차장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구했습니다. 영상은 5초뿐이지만 부회장님께서 차에서 뛰어내리시는 모습이, 그리고 한서연 씨가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탐정 말로는 임신 초기 증상. 이강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임신, 7년 전 그녀가 임신을, 그리고 스위스에서 헬레나의 뒤를 캤습니다. 그녀가 7년 전 제네바의 한 병원에서 아이 5을 출산했습니다. 5 쌍둥이입니다. 그 아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7살입니다. 이강혁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닮은 얼굴, 7년이라는 시간. 헬레나 캐피털, 임신, 7살짜리 5아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졌다. 살아 있었어. 한서연, 네가 헬레나였어. 그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가 5아이와 함께 돌아와 이 모든 복수극을 벌이고 있었다. 프로젝트 타이탄 시연회의 참사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제국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이었다. 이강혁이 단상에서 끌려나간 바로 그 순간, 경기도의 비밀기지에서는 2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 키메라, 활성화로 인한 패닉셀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입니다. 둘째 바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바다는 7년간 준비해온 자금 헬레나 캐피털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은성그룹의 주식에 대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완벽한 공매도. 그것은 단순한 매도 주문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타이탄의 실패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7년간 지속된 연구 사기였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실어 시장에 뿌리는 방식이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 1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수직 낙하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다. 7년 전 한서연의 모든 것을 훔쳐 쌓아 올린 분은 단 몇 분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이강혁이 이룬 모든 것은 신기루였고 그 신기루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 펜트하우스. 이강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사설 탐정의 마지막 보고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한서연, 임신, 7년 전, 5 쌍둥이, 헬레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7년 전 죽이려 했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괴물, 내가 괴물을 낳았어, 한서연. 이강혁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연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극이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실패, M&A 무산 데이터 마비, 그리고 오늘의 공개 처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하, 그래 내가 졌어. 넌 날 이겼어, 서연아. 하지만 나 혼자 죽진 않아.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명예도 돈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다. 진실. 그가 헬레나의 정체를 폭로한다면 이강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망령이었다.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네 복수의 도구로서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한서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어제의 사태로 인해 그룹은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회장은 7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로 주주들 앞에 섰다. 그는 여전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주주 여러분, 어제의 일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우리 은성의 기술력은 건재합니다. 이강혁 그놈은 제가 이미 해임했습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이 회장의 필사적인 변명은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헬레나 캐피털의 CEO 헬레나가 그녀의 변호인단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은 압도되었다. 어제 프로젝트 타이탄의 원본 기술자로 지목된 한서연과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 그녀가 바로 이 사태의 원흉 헬레나였다. 내년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이 회장이 분노로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변호사가 주주들에게 서류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 당신의 연설은 감명 깊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군요. 헬레나 즉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자로 헬레나 캐피털은 폭락한 은성그룹의 지분 21%를 추가 매입 총 45%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45%. 그것은 사실상 경영권을 의미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이문성 이 회장 및 현 이사진 전원 해임안을 긴급 상정합니다. 내년이
이 회장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헬레나의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은 7년 전 내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녀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아스트라젠테크 건에서 보았듯이 환경보고서를 조작하고 뇌물을 공유하며 그룹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은성그룹은 이미 회계상 파산 상태입니다. 바다가 찾아낸 분식회계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회장 일가가 그룹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이 회장의 편이 아니었다. 표결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전부 멈춰.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강혁이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광기에 번들거리는 눈동자. 강혁아, 네가 여길... 당장 저놈을 끌어내. 이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강혁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희죽거렸다. 헬레나, 정말 멋진 이름이야. 안 그래, 여보? 여보라는 말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서연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위험하게 빛났다. 비밀기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일제히 긴장했다. 어머니, 하늘이 외쳤다. 이강혁 드디어 미쳤군.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미쳤다고. 이강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미쳤지. 네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여기 계신 분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여자는 헬레나가 아니야. 이강혁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여자는 7년 전 내 결혼식 밤에 사라진 내 아내 내가 직접 죽인 내 아내 한서연이다.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회장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죽은 아내가 유령이 되어 돌아왔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러 안 그래. 한서연, 이강혁이 단상 위로 뛰어오르려 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데리고 온 그 5천째 아이들, 그 괴물들. 그는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소유욕, 그리고 극한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안 그래? 7년 전 네 뱃속에 있던 내 아이들이잖아. 서려연은 그의 손목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경악하는 이 회장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이강혁의 광기 어린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7년 만에 그를 향해 처음으로 열렸다. 그래,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강혁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네, 네가 감히. 이강혁은 이성을 잃고 서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년은 그때 죽었어야 했어. 내가 다시 죽여주마. 이강혁의 광기 어린 손이 한서연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그 찰나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7년 전에 내년을 완전히 끝장냈어야 했어. 그의 절규는 살의와 공포, 그리고 뒤틀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고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가 자신을 해칠 수 있으리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7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은 그녀를 평범한 여자가 아닌 단련된 전사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강혁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과 그 엄청난 악력에 이강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의 광기 어린 힘으로도 그녀의 팔을 꺾을 수 없었다. 이강혁.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군중과 카메라 앞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네가 한 말 온 세상이 똑똑히 들었어. 7년 전 내 아내 한서연을 네가 직접 죽였다고 자백한 거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헬레나 측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이강혁을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거 놔, 저 여자는 한서연이야. 유령이라고. 저 여자가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날 파멸시키러 왔단 말이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아들의 완전한 몰락과 충격적인 살인 자백에 혼절 직전까지 갔다. 서연은 흐트러진 재킷을 아무렇지 않게 정돈했다. 그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이강혁 전 부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었고 스스로 7년 전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이강혁의 관계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증거로 활용했다. 저는 7년 전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제 친구 한서연 씨의 유지를 잇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헬레나로서 한서연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기술을 훔치고 그녀를 살해한 자들에게서 은성그룹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강혁의 끔찍한 자백과 광기 어린 모습, 그리고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헬레나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주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이 회장과 현 이사진 전원 해임안, 그리고 헬레나 캐피털의 신규 이사진 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은성그룹의 7년간의 거짓된 영광은 막을 내리고 제국은 무너졌다. 이강혁은 살인 자백 및 주주총회 난동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하지만 그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을 연행하던 경찰관을 공격했다. 아직 안 끝났어. 한서연, 네가 내 아이들을 가졌다면 그 아이들은 내 거야. 내 유일한 희망, 내 핏줄이라고. 그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찰의 총을 빼앗아 탈주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악범의 탈주극에 서울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의 대대적인 추격이 시작되었지만 이강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가장 위험한 야수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비밀기지로 복귀했다. 아이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강혁이 탈출했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에서 속보로. 하늘이 메인 스크린에 이강혁의 탈주 소식을 띄웠다.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지만 대비는 되어 있어. 넷째 별이가 태블릿을 들고 전략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강혁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기댈 곳은 사설 탐정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7살짜리 5아이들 뿐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어머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 7년 전 외할아버지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그가 알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어머니와 마지막 협상을 하려 할 겁니다. 별이의 분석은 정확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점이 아니야. 아이들은 내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다. 그가 스스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자. 그녀의 시선이 막내딸에게 향했다. 달, 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겠어. 무섭지 않겠니? 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는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공포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해야만 해요. 나이답지 않은 깊은 눈으로 달이 대답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이강혁은 예상대로 사설 탐정망을 통해 입수한 마지막 정보 경기도 외곽의 폐창고, 즉 서연의 기지 위치를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다. 그는 이곳이 한서연이 7년간 숨어 지낸 본거지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그는 그렇게 믿었다. 뒤틀린 부성애에 사로잡힌 범죄자일 뿐이었다. 자정 무렵 이강혁은 어둠을 틈타 기지 주변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에 총을 든 채 짐승처럼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하늘이 일부러 열어둔 환풍구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였다. 이강혁은 이것이 함정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향해 기어 들어갔다. 기지 내부는 예산궤로 조용했다. 그는 총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홀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막내 달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찾았다. 이강혁은 순식간에 달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입을 막고 목에 팔을 둘렀다.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면 내 어미가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 그는 아이의 작은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아이가 전혀 울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은 그저 맑고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이강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지금 많이 무서우시죠? 달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이젠 정말 혼자가 되어서. 닥치라고 이강혁이 고함을 질렀다. 내 어미는 어디 있어, 한서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쏴버리겠어. 그가 절규하는 순간 통제실의 모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기지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뭐야 이건. 덫에 걸린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달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강혁. 중앙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통제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 딸에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떼. 하하하. 하하하. 한서연, 드디어 나타났군. 내년이 감히 내 아이를 미끼로 써줘와. 그럼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는 것도 똑똑히 봐. 이강혁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멈춰.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미 다 끝났어. 그가 끝나? 아니, 네가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 거야. 넌 내 거야. 한서연, 내 아이들도 내 거라고. 7년 전에 날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지. 배신. 서연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 모든 것을 훔치고 내 뱃속의 아이들까지 죽이려 한 건 너였어. 넌 그때 이미 인간이길 포기했지. 서연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넌 아직도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 이강혁이 분노에 차 총을 쏘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쥐고 있던 총이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키며 그의 손에서 튕겨 나갔다. 으악. 태양이 개발한 특수 전자기 펄스 건틀릿을 낀 하늘이 천장 환풍구에서 뛰어내리며 그를 덮쳤다. 이강혁이 방역하려 했지만 기지 곳곳에서 최루 연막탄이 터지고
태양이 조종하는 공격용 드론들이 그를 제압했다. 달은 그 혼란 속에서 유유히 빠져나와 하늘의 뒤에 섰다. 이강혁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네 번째 별이가 태블릿을 들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이강혁 씨, 당신의 경찰 탈주 불법 무기, 소지, 아동 납치 및 살해 협박. 이 모든 범죄 행위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검찰청 특수부 서버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내 통제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았다. 7년 전 넌 나 혼자를 상대했지만 오늘 넌 우리 6명을 상대한 거야. 넌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기지의 거대한 강철문이 열리고 서연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녹화된 이강혁의 범죄 현장과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강혁은 서연과 자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5 아이들을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한서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서연은 5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달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체포되어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이강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간의 지독했던 악몽이 드디어 완전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강혁이 짐승처럼 절규하며 끌려나간 후 경기도 비밀기지의 중앙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7년간의 지독한 악몽이 방금 전 눈앞에서 현실로 끝을 맺었다. 한서연은 5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은 천이 7년간 강철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특수부의 김 부장검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흉악범의 아동 납치 현장을 급습하러 왔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최첨단 하이테크 기지와 범인을 완벽하게 제압한 천재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한 헬레나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헬레나, 아니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김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주주총회 생중계를 통해 이강혁의 광기 어린 폭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7년 전 이강혁의 손에 죽었던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하늘에게 눈짓했다. 하늘은 김검색에 마스터 데이터가 담긴 특수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 이강혁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음성, 그리고 그가 브레이크를 절단했다는 증거물까지 바다가 이어서 설명했다. 또한 7년간 은성그룹이 자행한 분식회계 장부 원본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프로젝트 타이탄이 한서연, 즉 저희 어머니의 기술을 도용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원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몇 년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할 증거들이었다. 이강혁의 납치 및 살해 협박 영상은 이미 검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별이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문성 회장, 그 역시 7년 전 아들의 살인 행각을 은폐하고 아스트라젠테크 M&A 과정에서 불법 뇌물을 공여한 공범입니다. 관련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도 전부 들어있습니다. 김 검사는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미는 증거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던 거대 재벌 은성그룹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그는 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면 헤드라인은 은성그룹 이강혁 아내 살인 자백 후 탈주 및 재검거. 죽은 줄 알았던 CEO 한서연 7년 만에 귀환. 그리고 신비의 투자자 헬레나는 바로 한서연이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 원천 기술 도용 및 데이터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은성그룹이 체결했던 모든 국제계약이 파기되었고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밀려들었다.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검찰의 수사는 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강혁은 살인미수 살인교사, 아동 납치 불법 무기 소지 등 10여 개가 넘는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 그의 광기 어린 자백 영상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법적 퇴로를 차단했다. 이문성 회장 역시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직전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아들의 7년 전 살인 행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들이 미쳐서 한 소리다. 라고 발악했지만 서연이 제공한 녹취록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해야 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7년 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순수했던 CEO가 아닌 7년의 세월과 복수심으로 단련된 강인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섰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그녀는 헬레나의 차가운 가면을 벗고 한서연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7년 전 제 결혼식 날 밤 저는 제 남편이었던 이강혁과 그의 아버지 이문성 회장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 뱃속에 5 아이를 임신한 채 불타는 차에서 탈출해야 했던 지옥 같은 순간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죽음을 위장한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의 도움으로 스위스에서 5 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강혁이 버린 제 핏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제 모든 것이자 제가 7년을 버텨낸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들은 제게 복수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제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도둑맞았고 제 기술을 빼앗겼으며 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은성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헬레나 캐피털의 막대한 자금으로 은성 주식을 공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은성그룹은 오늘부로 공식 해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그리고 헬레나 캐피털은 은성그룹의 모든 자산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 자금은 7년간 은성바이오가 배출한 유독물질로 고통받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강혁 일가의 불법 경영으로 피해를 본 모든 주주와 직원들에게 전액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녀는 돈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청산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이크를 고쳐잡았다. 저는 오늘부로 제 아버지의 회사 HS바이오를 다시 설립합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던 제 원본 기술을 가지고 오직 인류를 위한 올바른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현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고 비로소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5아이의 어머니이자 모든 것을 되찾은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빌딩 숲으로 빽빽했지만 그 중심부의 풍경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한때 오만함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있던 은성그룹 타워는 법정 관리와 자산 매각 절차를 거치며 텅 빈 유령 건물로 전락해 있었다. 그 몰락한 제국의 폐허 맞은편에 전혀 다른 미학을 지닌 건물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유리와 친환경 목자에 그리고 수직 정원으로 이루어진 HS바이오의 신사옥이었다. 7년 전 한서연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그리고 7년간 그녀가 그림자 속에서 완성시킨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이었다. 건물은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 내부의 활기찬 연구 활동을 숨기지 않았고, 이는 과거 은성그룹의 폐쇄적인 권위주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고층 통유리로 된 CEO 집무실. 한서연은 7년 전 이강혁이 서 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정복자의 오만이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의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헬레나 시절의 얼음 같던 냉철함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자이자 리더였다. 집무실 벽에 걸린 무음의 TV 화면에서 마지막 재판 결과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기의 재판. 황제 일가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 아래 이강혁과 이문성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비쳤다. 이강혁은 7년 전 아내 살인 미수 및 교사기술 탈취 횡령 배임, 그리고 아동 납치 및 살인 협박 등 열거하기도 힘든 죄목이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순간까지도 한서연은 마녀다, 그 아이들은 괴물이다 라고 절규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7년 전 가장 다정한 미소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남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그의 광기는 감옥 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다 사그라질 터였다. 이문성 회장 역시 모든 범죄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와 아들의 광기 어린 자백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병을 얻어 쓸쓸한 최후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최호연은 리모컨을 들어 망설임 없이 TV를 껐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과거는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그날 밤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위스 벙커에서 수천 번 다짐했던 약속을 지켰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어머니.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훌쩍 자란 하늘이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1년 사이 아이들은 벙커 속의 천재들이 아닌 세상 속의 소년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HS바이오의 새로운 통합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 1차 가동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NSA 본부보다 더 안전할 겁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하느라. 하지만 그 기술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쓰지 말고 지키는 데만 써야 하는 거 알지? 하늘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리고 헬레나 재단에서 요청한 아프리카 난민촌의 식수오염 모니터링 시스템도 방금 구축 완료했습니다. 태양이의 정화 드론과 연동될 거예요. 그녀가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자 거대한 오픈형 연구실이 나타났다. 그곳은 5아이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작전실이 아닌
인류를 위한 기술을 창조하는 그들만의 R&D 센터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요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HS 바이오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원들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셋째 태양이가 손바닥만 한 드론을 날려보냈다. 드론은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응급 의료 키트를 탑재한 허밍버드 예어. 재난지역에서 생존자를 찾는 즉시 자가 주사 키트를 발사할 수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겠죠. 7년 전 은성타워의 보안을 뚫던 공격적인 아이는 이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둘째 바다가 거대한 금융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헬레나 재단의 1분기 수익금 정산 완료했습니다. 은성그룹 피해자들에 대한 3차 보상금 지급 오늘부로 완료됩니다. 이제 재단의 남은 자금은 전액 HS바이오의 비영리 신약 개발 파트에 투자될 겁니다. 넷째 별이는 체스판 대신 거대한 도시 모형 홀로그램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설계한 스마트 그린 시티 모델입니다. 에너지 자급률 100% 폐기물 배출 제로. 기술이 어떻게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지 증명해낼 거예요. 이강혁이 망친 환경평가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녀의 전략은 이제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해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연구실 한쪽의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막내딸이 눈을 감은 채 식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7년 전 사람들의 악의와 공포를 읽으며 고통받았던 아이. 달은 이제 식물의 성장 파동을 느끼고 가장 효율적인 광합성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벙커 시절의 긴장감 대신 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달이 눈을 뜨고 서연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방금 저쪽 토마토가 물 달라고 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온실로 들어가 딸을 안아주었다. 달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무섭지 않아. 달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요, 이젠 알아요. 세상에는 무서운 마음보다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걸요. 그때 서연의 아버지를 구해줬고 7년간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준 삼촌이 연구실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이제 HS바이오의 보안 총책임자이자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대표님, 이제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오늘은 그만 쉬어야죠.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 그 평범한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7년간 그들에게 주말은 없었다. 오직 임무와 훈련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그만하자. 집에 가야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각자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 벙커가 아닌 그들만의 진짜 집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이 아닌 7년 전 그녀가 추락했던 그 절벽 근처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의 장소를 가장 행복한 기억의 장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통유리로 지어진 집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7년 전 그녀를 삼키려 했던 그 바다는 이제 그녀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다. 저녁 식탁은 7년 전 이강혁의 저택처럼 차갑고 텅 비어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전투 식량을 먹지 않았다. 서연이 직접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 후 6가족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함께 걸었다. 하늘이와 바다는 모래성을 누가 더 과학적으로 높이 쌓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태양이는 자신이 만든 갈매기 모양의 연을 날리며 바람의 방향을 계산했다. 별이는 모래사장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더 이상 전략서는 필요 없었다. 다리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어머니에게 달려와 자랑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평범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었다. 그녀가 7년간 지옥을 견디며 싸워온 이유. 단순히 회사를 되찾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에게서 훔쳐간 평범한 행복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을 집어삼켰던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CEO는 결혼식 밤에 사라졌다. 그녀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돌아왔다. 7년 후 5 천재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 웃고 있는 5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7년은 지독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내일은 이 아이들로 인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얘들아, 아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다. 6개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달이 속삭였다. 서연은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5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미래를 다시 쓴 진정한 승리자였다. 저녁 노을이 6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